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한병철 저자의 리추얼의 종말입니다. 2021년 작년 산책길 중 한병철 저자의 피로사회를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피로사회도 얇지만 어려웠던 책이라고 한 기억이 새록새록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인 리추얼의 종말 역시 책이 얇고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문장들이 길지 않지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맥락들이 많았습니다.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제 생각을 책의 옆 공간에 써가며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선에서 공유하고 싶은 부분 위주로 소개하겠습니다. 리추얼의 종말을 길지만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초개인주의의 모습으로 변화하며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의식, 의례 등과 같은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활동이 사라지며 사람이 함께 살아가면서 응당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사람이 함께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은 배우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리두기의 여파도 있지만 기술의 발달로 대면하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어가고 있는 시간들 속에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에서 말하는 리추얼은 의례, 의전, 예절, 의식, 잔치, 예식, 축제 등의 의미를 두루 포괄하는 말로 공동체적 성격을 지닌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반복적으로 행해짐으로써 마음을 안정시키고 생활에 리듬감을 주는 개인의 일상적 습관이라는 표현으로만 리추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동체적 의미까지 포괄해 책의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돌아갈 집이 있고 가족이 있다는 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같은 것을 반복하는 나만의 시간, 정해진 무언가를 하는 시간 등과 같은 리추얼 역시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리추얼이 딱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저는 쉽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인 형태로 본다면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았을 때 리추얼이라고 하는 말이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공동체와 리추얼을 혼용해 소개하겠습니다. 책을 읽으며 저자가 과거를 지향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했고 마을에서 모여 살면서 서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서로를 위로하고 공감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았는데요. 책의 뒤편에서 나오는 인터뷰를 보니 역시 그런 질문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이었는데 한병철 저자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과거에 속해 있던 공동체에서 배울 수 있던 것들이 없어지고 있기에 저자는 이런 안타까움을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의례와 의식과 같은 성대한 행사뿐 아니라 작은 마을에서도 학교에서도 조직에서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부대끼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그런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싹트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TVN 드라마였던 갯마을 차차차가 생각이 났습니다. 소통이 없는 공동체에 사람들이 속했을 때 서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아차릴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소통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소통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되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공동체도 없어질 뿐더러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 공동체는 없지만 시공간을 넘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과잉 소통의 시대가 온 것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를 더욱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을 개개인이 보이고 나르시시즘적 자존감을 높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책에서는 생산 강제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자신을 더욱 부각하기 위해 SNS든 온라인 소통 공간에서든 자신의 모습을 더욱 생산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양이 당연히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리추얼, 공동체를 생각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중점적으로 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리추얼, 공동체가 없어진다면 우리는 더욱 개인적이 되고 우리의 자아에 더 관심을 갖고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매력, 흥분 등의 새로운 것에 주의를 집중하며 반복을 잊어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은 리추얼의 토대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갈 때도 필요한 전제 조건은 반복입니다. 우리는 루틴 또는 자신의 공허함을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것, 새로운 자극, 새로운 체험을 더 많이 소비하고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자극, 체험, 흥분, 매력 등으로 인해 리추얼 공동체는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복적인 무언가를 하는 것이 내 삶을 만들고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팬데믹의 영향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했을 때 처음에는 학업에 대한 걱정을 했지만 이제는 사회성과 같은 공동체적 성격을 배우지 못할까 걱정을 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성,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배우게 되는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등을 체득하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리추얼 공동체가 점점 사라지게 되면 인간이 배워야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리추얼 사회, 공동체 의식이 있는 사회는 공감을 따로 배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매즘 리추얼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시공간의 경계가 없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매즘 능력을 상실해 간다고도 합니다. 끝없는 접속이 가능하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접촉하고 하는 일에 목매게 되는 등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에서도 공간에서도 우리는 맺고 끊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어 더욱 나를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생산 강제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생산 강제를 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휴식 역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휴식을 취해야 비로소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혀를 일상의 잡담에서 벗어나 쉬게 해야 한다는 문장이 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듣기를 배우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함으로써 휴식을 취하자고 합니다. 오늘날은 생산 강제뿐 아니라 소통 강제도 야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눈도 입도 귀도 맺을 수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소통할 곳이 많아지고 자기를 부각하기 위해서 더욱 소통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잉 소통 속에서 살고 있고 끝맺음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식이 필요하고 소통이든 일이든 맺고 끊음을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속한 사람들이 자신의 공동체만을 생각하는 것은 공동체 의식을 배우거나 리추얼과는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진정한 공동체 의식, 리추얼은 공동체 속에 타인이 들어왔을 때 우호적으로 받아들여 준다고 합니다. 집단 이기주의는 공동체 의식이나 리추얼은 아니라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역자 후기에서 나오는 부분 중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 꼴에 대해 저자는 열린 결말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며 머무를 수 있는 시간적인 개념 리추얼, 공간적인 개념 공동체를 통해 인간다움을 느끼고 공동체 의식을 느끼는 것이 현대사회에서는 맞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책을 읽으며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과거에 공동체 생활을 하며 긍정적인 점만 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함으로써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추얼 공동체 의식 외에도 이 책에서는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 지금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위주로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음으로써 피해가 막대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해가며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리추얼 공동체라는 것을 부각하고자 하는 마음과 글들에서는 다수는 아니겠지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사람들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이 담겨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리추얼의 종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